안녕하세요. 6학년 학생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요, 원기둥과 원뿔이라는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평면을 회전시킨 것인지, 그리고 단면의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재미있는 오늘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단원 원기둥과 원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체 자체는요, 어떤 평면이 아마 회전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가운데 이 원기둥 모양 자체가 똑 비어있는 공간, 뚫려있는 이제 공간, 뚝 뚫린 건 아니고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 회전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회전축이 누구일 것이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평면을 회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이 그림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제 직선 자체가 이제 회전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이 직선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이와 같은 회전체가 나오려면은요, 자, 이와 같은 평면을 회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 자체를 뭐하자? 회전시키면 되겠구나. 그럼 요 내용을 여기에 꺼내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뭡니까? 얘를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잡는다면은요, 그럼 회전체 자체는 이제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이와 같은 모양의 평면. 됐나요? 이와 같은 모양의 평면을 회전시키면은, 그렇죠, 이 평면을 회전시켰을 때 이와 같은 회전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전축과 그렇죠, 회전체 이전의 평면 등을 저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편안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2번 문제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나와주세요. 네, 갑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주영이하고 성우는 합동인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다음과 같이 나무젓가락에 딱 붙였답니다. 여기 지금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이제 합동인 삼각형인 거예요. 그렇죠? 자, 나무젓가락을 돌려보았을 때 원뿔 모양이 되었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젓가락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원뿔 모양의 회전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딱 돌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회전축일 때 이와 같은 모양, 원뿔 모양의 회전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다, 이 뜻인 거거든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선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모선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더 큰 원뿔 모양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원뿔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얘를 뭐라고 합니까?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8cm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선은 얼마입니까? 10cm입니다. 그래서 얼마다? 아, 합은 18cm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자체가 뭐예요? 합동인 삼각형인데 얘가 지금 직각이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각입니다. 그럼 보다시피 직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0cm라는 말은, 아, 직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요 길이가 10cm라는 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더불어서 직각에 이제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이 있는데 짧은 변이 6이고 긴 변이 8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얘가 지금 짧은 변이니까 뭐가 되겠다? 6이 될 거고, 얘가 긴 변이니까 얼마다? 8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뿔에서는요, 누가 높이다? 바로 6이 높이란 얘기예요. 6 더하기 누가 모선입니까? 10이 모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10, 두 길이의 합은 얼마다? 16c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은 18cm, 여기는 16cm. 누가 더 커요? 주영이가 더 크다란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주영이가 만든 원뿔이 그렇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 함께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와주세요. 자, 문제 살펴보니까 이와 같은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샥 돌렸습니다. 회전체를 만들었는데 문제에서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의 차를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품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 이게 만약에 회전축이면 어떻게 합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샥 잘라라,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전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회전의 중심축,
회전축입니다.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래요. 원기둥 모양의 회전체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기둥 모양의 회전체를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샥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딱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의 모양은 무슨 도형? 직사각형인 단면이 나온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7의 2배일 거 아니에요. 14cm임을 알 수가 있고 세로의 길이는 8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회전체 이와 같은 원기둥의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4 곱하기 8의 결과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8이는 8, 4, 8은 32. 그래서 11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면의 넓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회전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회전축입니다. 회전체는 무슨 도형 나올까요? 그래요. 원뿔인 회전체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뿔인 회전체.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다. 이 방향으로 슉 잘라라. 이 방향으로 슉 잘라보니까 단면은 뭐가 나온다? 이와 같은 삼각형인 단면이 생긴다라는 거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9의 2배 얼마다? 18cm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자체는 이미 주어졌다. 얼마로? 10cm로.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이 회전체 단면의 넓이는 밑변 18cm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10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혹은 2분의 1을 곱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약분하니까 1로 바뀌고요. 요거 약분하니까 5로 바뀌면서 18과 5를 곱한 결과 얼마입니까? 90제곱센티미터가 단면의 넓이로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단면의 넓이에 뭘 알아봐라? 차를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차가 뭐라고요? 그래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112에서 90을 뭐하자? 빼버리자. 그 계산 결과 2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면 넓이의 차까지 꼼꼼하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4번 문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나와주세요. 네, 나왔죠? 네, 갑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떤 원뿔인 회전체가 있는데요. 그렇죠. 꼭지점을 중심으로 슉 돌렸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원뿔 모양의 물건의 옆면에다가 잉크를 묻혔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샥 굴려요. 그러면 옆면에 잉크가 묻어 있으니까 바닥에 잉크가 묻겠죠. 어떤 모양으로? 원이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에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와 같은 원뿔에서 요 길이가 이제 높이가 12cm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모선이 13cm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5cm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요 그림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 자체가 모선이고 모선이 얼마입니까? 바로 13cm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원뿔에서 모선이 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지름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3.14 이해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의 넓이 구하는 식 자체가 반지름은 13이다. 됐습니까? 하여 13 곱하기 3.14다. 요 말씀 드릴 수가 있죠. 자,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13과 13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69가 되겠죠? 그리고 169에다가 3.14 실제로 여러분이 딱 곱하시는 거예요. 그 곱셈의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온다? 530.66이라는 계산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얼마입니까? 530.66이구나. 그리고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회전체 원뿔의 모선이 이 그림에서는 큰 원의 입장에서 반지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5번 나와주세요. 네, 갑니다.
문제 보니까요. 높이가 8cm인 원기둥이 있답니다. 그렇죠? 원기둥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와 같은 모양의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높이가 얼마다? 8cm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직사각형의 둘레가 66.24cm랍니다. 이 뭐냐면요. 원기둥을 전개하면은 옆면 자체가 직사각형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66.24cm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기둥의 한 밑면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원기둥 한 밑면의 둘레 얘가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요 길이 자체가 뭐와 똑같다? 옆면인 직사각형의 뭐다? 바로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기둥 한 밑면의 둘레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이 직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가로의 길이 구하는 것과 의미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요.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기둥 한 밑면의 둘레.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죠. 쓰겠습니다. 원기둥 한 밑면의 둘레를 우리는 구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 뜻입니다. 됐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옆면의 가로는 원기둥의 입장에서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밑면의 둘레. 그렇죠. 원기둥에서는 한 밑면의 둘레와 의미가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한 밑면의 둘레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 가로가 얼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 살펴보니까 이미 원기둥의 높이가 8이래요. 원기둥의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옆면인 직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8에다가 2배를 한 것이 뭐와 똑같다? 그렇죠. 바로 둘레와 똑같은 거죠. 이 직사각형 둘레. 그래서 66.24와 똑같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밑면의 둘레는 가로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식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더하기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래요. 8의 몇 배? 2배. 그 계산 결과가 직사각형 둘레인 66.24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에다가 2배를 한 게 얘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더하기 8이라는 녀석은 요 둘레를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66.24 나누기 2를 하니까 얼마예요? 33.12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33.12 빼기 뭐하자? 8을 해버리면 되겠다. 여기다가 8을 빼버리면 얼마 나와요? 25.12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밑면의 둘레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자체는 25.12cm입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원기둥에서 그리고 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그 길이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구나 이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온 것 같죠? 6번 문제 되겠습니다. 함께 6번 문제까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와줬어요. 네, 갑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요. 오른쪽 평면 도형을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샥 돌렸답니다. 회전체가 만들어졌군요. 자, 그 회전축을 품은 평면, 어이구야, 회전축 여기 있다. 요렇게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른 단면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단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일단 회전체를 그려주면은요, 어떤 모양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오겠다.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을 이제 보통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만, 이제 보통 원뿔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회전체가 나오는데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라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슉 잘라라. 잘랐을 때 나온 단면 자체가 뭐가 되겠다? 이와 같은